안녕하세요. 저는 HG-SL Jointly Learning of Global and Local User Spreading Behavior for Fake News Ear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윤신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이 계산 수식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모델 스트럭처랑 관련해서 근데 제한 시간이 10분이라서 그 중에서 중요한 수식들을 뽑아서 그 위주로 정리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뉴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크 뉴스를 디텍션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 글로벌 앤 로컬 유저 스프레딩 비헤이비어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페이크 오브젝트와 업노멀 유저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업노멀 유저인 U2로 인해서 정상 유저인 U4가 페이크 뉴스를 뿌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U5가 같이 댓글을 달면서 이제 좀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하이퍼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서 글로벌 레벨에서의 유저 비헤이비어와 로컬 레벨에서 유저 비헤이비어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페이크 뉴스를 디텍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된 모델은 다음과 같은 스킴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퍼그래프 베이스드 글로벌 인터랙션 러닝이라는 HG 파트와 이 뒤에 있는 셀프 어텐션 베이스드의 로컬 컨택트 러닝이 있고 이 두 개를 최종적으로 합치고 디텍션을 실행하는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인터랙션 러닝과 로컬 컨택트 러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 부분에서 각각 하이퍼그래프와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우선 하이퍼그래프 베이스드 글로벌 인터랙션 러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식은 오른쪽에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여기서 하이퍼그래프는 뉴스 레벨에서의 유저들의 글로벌 인터랙션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이고 하이퍼그래프 각각의 노드는 유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이퍼그래프의 엣지는 이제 J번째 뉴스들, 즉 같은 뉴스들을 함께 리트윗하거나 리트윗한 사람들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이퍼그래프라는 거는 시간상 그렇게 따로 설명할 부분을 담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엣지가 있는 것이지만 하이퍼그래프는 노드 여러 개를 묶는 엣지가 가능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고차원의 정보를 그래프로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뉴스의 내용을 학습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것이 여기 들어있는 그 위치가 이 하이퍼 엣지에서 노드의 어그리게이션을 도울 뿐이며 이 하이퍼 엣지 자체는 어떠한 피처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뉴스의 내용을 학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수식에 나와 있는 이 파라미터들은 각각 이제 시그마가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를 얘기하고 W는 trainable weight matrix, 즉 학습을 통해 얻는 가중치를 의미하고요. EJ는 각각의 하이퍼그래프, 다음에 엡실론 i는 그 모든 하이퍼 엣지들을 통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래의 하이퍼그래프 레벨 XIL을 얻게 됩니다. 다음 SL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로컬 컨택트 러닝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두 가지 수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의 특징은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스트럭처럴한 피처와 템포럴한 피처를 따로 뽑아낸다는 점입니다. 이때 템포럴 피처는 이제 뉴스의 시간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뉴스가 발표된 날짜, 시간, 전파된 시간적 변화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한 피처는 뉴스의 내부 구조나 형식적인 특징, 예를 들어서 본문의 길이, 사용되는 언어,
뭐 이미지나 동영상의 포함 여부와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두 개와 같은 식이 나오고 이것들은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선 OJT와 OJS는 각각 temporal structure 혹은 structural aware representation of news를 의미합니다. 즉 각각 이제 temporal한 그 뉴스의 representation, structural한 뉴스의 representation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TS는 뉴스의 확산 기간과 그 트윗한 뉴스를 다시 리트윗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으며 SC는 서브 캐스케이드의 개수와 non-isolated cascade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논문에서 설명하기를 이것들은 각각 뉴스 전파의 폭과 attractiveness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final representation은 ZJ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임베딩 벡터로 앞에서 정의한 그 HG와 SL에서의 두 가지 표현을 합친 값입니다. 이때 G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이제 0에서 1 사이의 수이며 1에 가까울수록 스트럭처럴한 정보를 0에 가까울수록 템포럴한 정보를 더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robability 수식은 y의 j, 이 소프트맥스 식을 이용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y가 1이라면 페이크 뉴스, y가 0이라면 real 뉴스라고 판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할 때는 아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이 진행됐다고 하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위은성과 위양성을 모두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인데요. 시간 관계상 우선 간단하게 화면으로만 정리했고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파트입니다. 먼저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의 결과들인데요.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의 그 값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인 결과들을 보시면 두 가지 데이터셋, 폴리티팩트와 가십값에서 모두 그 세컨드 베스트인 수치보다 더 뛰어난 값을 얻으며 이제 베스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폴리팩트는 이제 정치적인 데이터를 뉴스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고 가십컵은 그에 비해 이제 연예계 쪽 약간 그런 가십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arly detection 파트에서의 evaluation인데요. early detection은 말 그대로 이제 초기에 빨리 페이크 뉴스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arly detection은 크게 이제 maximum number of tweet, retweet의 제한을 걸었을 때와 이 다음에 있을 여기 디텍션 데드라인의 제한을 걸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maximum number of tweet or retweet의 개수의 제한을 건 걸 보시면 모든 경우에서 두 데이터셋 모두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그 모델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디텍션 데드라인을 제한을 두었을 때 나온 결과인데요. 여기 B와 D를 보시면은 모든 어큐러시가 모두 이제 이 논문의 모델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 디텍션 데드라인의 제한을 걸었을 때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패스트 스프레딩 뉴스에 대한 그 데이터 정보들을 더 추가해서 학습을 따로 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 각각의 파트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이 논문에서 제시한 스킴에서 각각의 파트들, 메소드를 하나씩 제거한 다음 그 어큐러시와 F1 스코어를 수치화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은 하나씩 빼서 한 것보다 모두 다 있는 HG-SL의 값이 가장 높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든 스텝들이 다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점은 하이퍼그래프와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이제 새로운 페이크 뉴스 디텍션 모델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전 모델들에 비해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시간 복잡도 관련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논문에 이러한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는 건 나와 있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얼마나 됐고 트레이닝을 할 때 얼만큼의 데이터 셋에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스킴으로 봤을 때 계산량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해서 얘기가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얼리 디텍션 결과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디텍션 데드라인을 제한해서 평가했을 때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조금 더 유리한 정보를 추가했다거나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